정치 파발마. 파발마는 더워도 달립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튜브로 봉 교수님 지각 좀 하지 마세요. 빨리 보고 싶다니까요. 오늘 안 바로 늦었습니다. 밑에 청취자 서변 나왔다. 야. 화서변 나왔다. 두 분 다 이렇게 환영하는 문자가 쇄도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적 채용, 공적 채용, 사적 채용 뭐 논란이 한참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 사는 두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한 명만 나왔는데요. 40년기 관련해서는 우모 씨, 황모 씨 두 사람인데 우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그분이 추천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급으로 추천했는데 9급 돼서 좀 서운했고 10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10만 원 더 받는 그런 자리더라. 강원도에서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일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여론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9급 공무원요. 그거 노량진 가면 9급 공무원 하려고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젊은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의 9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뭐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특히 우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강원도 선관위 위원이에요. 그럼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청취자 여러분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채용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주말새 논란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 용산 대통령실 그 도스태핑 현장에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인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예. 자, 지금 들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부당한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은? 물론 이제 권성동 대표가요 표현을 좀 잘못해서 이게 수험생을 모욕하는 듯이 말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청와대 채용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럼 공개 채용 시험바가 있습니까? 그때도 이게 국회 보좌관들부터 운동권 출신들 다 인연으로 사적 인연으로 이게 오래 인연이 있다 채용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있죠. 그 밑에 정진상 정책실장, 그다음에 배모 이번에 법인카드 의혹 여성분 있잖아요.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여직원이었어요. 사무장. 이런 분들에게 5급, 6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재명 의원은 경기지사 할 때 다 이게 본인 비서들을 공개 채용했습니까? 저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이 프레임을 청와대나 정무직은요. 뭐 40년 아니라 50년 직위도 채용할 수 있고 능력을 보고 하는 거지 캠프 일하고 이렇게 공개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루이 암스트롱이 오늘따라 높은 톤으로 사적 채용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자, 최진봉 교수 좀 동침 날리실 건가요? 아니, 사적 채용을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사람이 같이 근무를 했거나 예를 들면 그 전에 무슨 경력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추천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권선동 원내대표에.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권선동 원내대표하고 이분하고 오래된 그 아버지 되신 분이지 물론 우모 씨가 아니라 우모 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친근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황모 씨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쪽 강원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인연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추천받은 거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손발을 맞춰가지고 경력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분 때문에 추천을 받았고 그 추천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입김을 발휘해서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뭐 일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에 추천을 받았고 대선 과정에 이 사람들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줬고 그래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서정욱 변호사는 육하 원칙으로 따지면은 how 어떻게 취업했느냐 이거는 뭐 누구나 똑같이 한다는 것 같고 최진봉 교수는 누구냐 도대체 who 여기에 좀 방점을 찍은 말씀 같은데 여야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뉘고 있습니까? 그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에 아빠 찬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아빠 찬스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버지와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아들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냐 이러면서 지금 또 공세를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 여당에서는 박성민이나 고민정은 시험 보고 청와대에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서 변호사님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3명을 예를 들면요. 네. 김정숙 여사 있잖아요. 이분이 그 디자이너의 딸을 갖다가 국적이 프랑스를 청와대 채용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게 디자이너 본인이 옷 만들어주는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 국적도 불법성도 있는데 채용하는 건 공정합니까? 자, 한 분 더. 조금 전에 이재명 의원 배모 씨 있죠. 이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여직원을 5급으로 채용했어요. 5급은 고시부터 갑니다. 9급을 제가 비하는 게 아니고 9급하고 5급으로 바로 여직원을 채용했다고요. 이게 이재명 후보는 공정합니까? 마지막 민주당의 박성민 있죠. 이분은 25살입니다. 25살을 1급으로 채용했어요. 1급이면 공무원이 최고로 평생 근무해도 못 가는 걸 25살 아무 경력 없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이거는 공정합니까? 네, 문재인 왜 자기 정부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말기에 남의 했다는 눈에 거죠. 티눈만 보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5세 1급으로 간 거 나이 가지고 1급으로 간 이유까지 문제를 삼는 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25세 청년을 1급으로 임명한 거예요. 나이가 적으면 1급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서주 변호사 말씀처럼 오랫동안 1급 댁에서 일하는 분도 많이 있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분이 나이와 관계없이 업무에 맞게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 100번 양보해서 서주 변호사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해서 공정과 상식 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분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뭐하러 정권 교체를 합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대로. 아니 공정과 상식 그거 비판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온 정부가 옛날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뭐하러 정권을 교체합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아 뜨겁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장제원 의원이 당시에 이제 주로 그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을 인선하는 작업을 했는데 7급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9급으로 됐고 그것 때문에 서운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부적절하다. 대표 권한 대행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우 씨의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 장제원 의원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네. 그 7급으로 해달라는데 9급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그러면 제기했죠. 이 장제원, 권성동 양측의 경쟁 구도가 이거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좀 물밑에 가라앉는 것 같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진짜 비판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며칠 전에 먹은 밥이 소화도 되기 전입니다. 며칠 전에 뭐 형 동생 하면서 밥값을 형이 낸다고 일어났고 이게 지금 며칠 됐습니까? 저는 먼저 이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수험생 모욕할 정도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비할 정도로 이 발언이 잘못됐고요. 그렇다 해서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또 저격을 해야 됩니까? 명색이 형이라면 동생이라면
좀 이렇게 조용하게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건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페이북 같은데 글 안 올리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분이 핵심 윤핵관이라면 좀 이게 자중하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에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부담만 준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하고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야 원구성이 재연절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결국 데드라인을 넘겨버렸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아마 이제 그래서 그, 민생특위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과방위 문제 때문에 넘어가 버렸는데 결국 이제 그래서 안 됐고요. 근데 이제 민생특위는 여기 민생경제특위, 정확히 얘기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 20일 날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아마 이제 경제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도 5글자 민심 받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채용 논란 관련해서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동아줄, 상식이 실종, 그 입 다물라, 빽 있어 좋냐, 강력한 보상, 공정 개주라, 줄을 서시오, 공부 왜 하니, 현대판 음서, 부모도 권력, 채널 돌아감. 안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채널 돌아가면 안 돼요. 채널 이재명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저 역시도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방선거 승리도, 그리고 특히 대선 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 생의 정신으로 국민의 집단 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다 맡기겠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출마했다. 이런 일성이었고요. 대선과 지선 패배 책임을 지려면 출마하지 말라. 이런 당내 목소리도 있고. 자, 두 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서정혁 변호사님.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한마디로 이게 어불성설 경강부의 저는 궤변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게 가장 말 안 되는 걸 표현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이게 사랑해야지 왜 떠나갑니까? 시적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중가에서. 보통은 이게 싫어서 떠나는데 그냥 상처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책임진다면 책임지고 출마를 안 하고 자숙해야죠. 책임지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본인이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본인이 두 번 다 패배했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넣어가지고 책임진다? 네. 이런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저는 표현해 봅니다. 알았어요. 저보고 화는 내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한 거 아니니까. 네. 최지봉 교수님.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재명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지금 거의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 지지율도 뭐 여론조사는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더 높아요. 오차범위 밖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주도권을 쥐고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뭐랄까요 견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하고 지선에 패배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그 리더십을 살려서 다시 정말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얻는 그런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 쇄신을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네.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상반된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었는데 근데 서정혁 변호사님 아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노랫말 아주 유명한 건데 혹시 그 서 변호사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해본 적이 많아요. 얘도 헤어질 때. 그러시구나. 경험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생방송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다 얘기하네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재수 씨가 다 떠난다는 듣고 게 있을 논리적으로 텐데. 안 맞는다. 예. 당연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 사랑하는데 왜 떠나죠? 뭐. 예.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누구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출마를 선언한 분들은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30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86세대 김민석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고 97세대로 분류되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라고 젊은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출마가 불어댔지만 오늘 뭐 반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그 출마 서류를 제출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총 9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3984님이 아까 노랫말 얘기해드렸더니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집에서 싸우고 나오셨어요. 제주 너무 씨한테 직선적이시네요. 어쩌려고 예. 백내 뭐 무고하시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30 의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죠.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센 견제구를 날렸어요. 센 견제구가 아니고요. 네, 뭐 야구할 때 보면 이게 그냥 한 번씩 던져보는 거 있잖아요. 견제구. 네. 날카롭게 사람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이게 그 견제구가 힘이 없어요. 제가 힘이 보기에. 없더라. 센 견제구가 아니고 하면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던져보는 거 있잖아요. 야구할 때 예. 일루에. 근데 저는 어차피 이게 그 의대명으로요. 전당대회는 이제 그 어차피 이게 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고요. 아니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다음 중요해요. 그다음이 제 사견인데요. 예. 어차피 이게 정치적으로는 못 막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의명구로 가야 돼요. 의명구. 어차피 이게 이재명은 구속된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로. 8일부터 이게 저는 어처구니 검찰에서 없는 이게 여러 가지 기소가 나오지 않을 이게 제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사법 리스크가 8일부터는 이게 현실화된다. 지금 이게 경찰 검찰이 마지막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8일부터요? 8일부터 8일 8일부터? 중순부터. 뭐 제-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게 검찰의 수사 상황들 보면 압수수색이 140분 됐거든요. 상당히 그 수사가 급피치를 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FC 후원금 또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또는 이제 법인카드 이런 부분에서 줄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본질이 될 겁니다. 8월 28일이 전당대회인데 그 전부터 소환하고 뭐 그럴 것 같다. 저는 한 8월 중순쯤이 디데이가 그때부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어처구니 계속하시는 없어. 최진봉 아니, 교수님 서정욱 동침을 변호사 날리시기 서정욱 변호사 바랍니다. 말씀처럼 하면 일부러 당대표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검찰이.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나올 데가 없으면 14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겠어요. 모든 걸 다 털고 있는 거예요. 신상을. 어제 이재명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도지사로 근무하는 동안 4일 중에 3일은 계속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다음에 뭐 감사받고 이러다가 시간 다 버렸다. 만약에 먼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140군데나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가. 대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5글자 문자 민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어지럽네. 잘 좀 합시다. 너무합니다. 나 좀 뽑아줘. 여론조사 봐. 윤핵관 침몰. 자, 탈북어민 북송 놓고서 전 정부 대 현 정부 인사들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정의용 전 안보실장 주장부터 좀 설명을 예,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예, 강제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당한 결정이었고 귀순 진정성도 없었다. 그리고 흉악범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왜 이 문제를 꺼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서정익 변호사님, 현 정부 대통령실의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 사안을 놓고 정면 반박을 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물으면요. 흉악범의 근거는 있느냐? 본인의 진술하고 SI 첩보 빼고 물증이 있는가? 첫째 묻고요. 두 번째, 흉악범이면 무조건 이게 돌려보내는가? 그러면 23명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두 번째 묻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예요. 기순 의사가 없었다? 본인이 궁예 관시법입니까? 본인이 기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피 터지게 안 가려는 사람을 진정성이 없다? 네.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모든 걸 왜 비밀로 몰래 싹 보내렸습니까? 덜통 국민들 몰래 이 네 가지 제가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평 받기 전에 5글자 민심 한 줄평 여러분의 두 분의 한 줄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해 오셨죠?
제가 이 서정욱 변호사님 또 한자로 또 이 해오셔 인쇄까지 했는데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채용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생각 5글자로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신 차려라. 아이고 무서워라. 무섭대. 하나도 안 무섭다는데. 이어서 자 서정욱 변호사님 해주세요. 3, 2, 1. 구시화지문. 말은 모든 화의 근원이다. 예상한 대로군. 자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인쇄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뜻을 좀 해석해 주세요. 말은 모든 화의 근원. 말이 문제다. 태도가 제일 문제라 봐요. 권성동에. 예, 말 조심해라. 예. 누가 한 말이에요? 권성동. 아 이거는 풍도라는 중국의 송나라 때. 예, 역시 고사성어의 달인이십니다. 네, 정치 파발바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